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차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채널에 멤버십을 2년 동안 유지해주신 데이비드 킴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자유분방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 채널과 2년을 함께 해주실 정도면 사적인 호감으로 유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데이비드 킴님이 레버리지 장기투자 역시 기본 2년 동안 하고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의지를 인정하는 바이고 이렇게 닉네임 옆에 파란색 훈장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른 멤버십은 유지한 기간에 따른 숫자가 적혀있지만 파란 훈장에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기호가 적혀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으로 2년차 등급 달성 시에 축하금으로 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 방식은 커뮤니티에 멤버십 유저만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차 배지를 달성하신 분들께서는 그쪽에 이메일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축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에 제 멤버십이 동기부여 역할을 잘 해주었다면 기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계좌 인증과 1억 달성 후기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수업 이자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생각이고요. 이번 후기는 지금이 아니면 제가 감회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계좌 인증부터인데요. 총 3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원래도 계속 2개였고 지금도 2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이 0원짜리 계좌는 자금이 들어간 적도 없고요. 매매를 한 적도 없는 계좌입니다. 예전에 1일 1 매매하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간지표 컨텐츠를 구상을 했었다가 영 아닌 것 같아서 개설만 하고 내버려둔 계좌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치식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이것도 1년 내내 거래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에 그냥 애플 QLD 매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뒤에서 주식으로 딴짓해서 벌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도 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뭐 다른 투자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겠죠. 거치식 계좌의 평단가는 애플 98달러, QLD 75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QLD 계좌입니다. 계속 주력으로 공개해오던 계좌이죠. 평단가는 애플이 107달러, QLD가 61달러입니다. 환율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익권을 내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매매 내역을 보면 매도한 적은 결코 없지만 1일 1매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건 사적으로 돈 나갈 일이 있다던가 직장 월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한 것입니다. 그저 제 형편에 맞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계좌를 합쳐서 총 자산 1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랑은 아니지만 대출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자산인 거죠.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만 나이 26살에 1억이 있다면 4년 뒤 30살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3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40대에는 10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쑥쑥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늙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1억을 달성하면서 결정을 했는데요.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에서부터 총 자산으로 표기를 할 것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야 원래부터 제가 QLD 계좌를 주력으로 공개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막상 제가 돌이켜보면 결국 양쪽 계좌에 QLD와 애플이 섞여있기도 하고 투자 방식이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일 뿐이지 적립식 투자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치식처럼 되어가는 것을 아시다시피 이제는 구분 짓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QLD를 모아갈수록 포트폴리오 내에 애플의 영향력도 낮아질 테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는 않는데 썸네일 정도만 눈팅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돈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제대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면 무시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26살에 1억 굴리는 것이 현실에서는 과소평가할 부분은 아닐 테니까요. 개인적인 영역 내에서는 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칫하면 저로 인해서 레버리지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까지 깎이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 구독자들 20대에 5천달이 말 듣고 투자한다 같은 식으로요.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보다 각 분야에서 훨씬 뛰어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평가를 받아 마땅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좌 인증 드리면서 1억 달성하고 난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잠시 가정사를 언급하자면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면서 경제적인 지원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결혼을 했습니다. 당황하기 쉬운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내는 성과에 자신의 계약 연장이 걸린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아버지와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매일같이 재봉틀과 12시간씩 씨름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화장실과 부엌만 봐도 어떤 환경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닥에 타일이 깨져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부엌에는 식탁이 있어도 어질러져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삽니다. 그냥 물건이 생기면 쌓아놓고 살죠. 그리고 이곳은 제 방이었던 곳입니다. 이 새끼 흙수저라면서 방이 좀 넓지 않아?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동생이랑 같이 썼습니다. 구조적으로도 프라이버시 따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 덕분에 사이좋은 남매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좋은 건지는 점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동생은 제가 없으면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뇌경색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내팽개치지 않았던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도 필사적으로 재활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해온 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둘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제서야 저축다운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보험금을 노린 친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도 못했으면서 빨리 팔아줄 테니까 잠깐 사달라는 식의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만큼 더 많이 장사해서 빚을 갚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대중의 시선으로는 자기 돈인 만큼 신중해야 했고 재테크 공부도 해야 마땅하겠지만, 이 시절에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바보처럼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았던 것이고,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많이 비교가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전부 봐왔으니까요. 가정이 무너질 만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물려줄 자산은 없어도 빚 없이 성인까지 키워주셨으면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젠 제가 싫어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효심이 넘쳐나서 보답하겠다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고생한 거 뻔히다 아는데, 내 세대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탕진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제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가치관까지 바뀌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비혼으로 윗세대의 노력, 성과를 내 대에서 끊는 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한때는 비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홀몸조차 간수하기 힘든데 부양할 가족을 늘린다니 경제적 자살과도 같이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제 존재 가치나 생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조상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걸어온 자손을 남긴다는 길을 이제 막 부흥하려는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버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나 제 자손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납세한 세금보다 더 적은 혜택을 누리는 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그런 중산층, 상류층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을 늘리고 은퇴할 수 있을 때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보다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더 분명할지도 모르겠네요. 유전자를 남기고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 미래 세대에게 기억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꿈인 불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비록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 당장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여유가 생기니까 얘는 삶에서 돈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생각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조상의 노력으로 그만한 축복을 받았으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재벌 같은 기득권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있겠죠. 물론 그들의 삶에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아무도 그것을 긍정해주지 않으며 평생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다를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들만의
고통을 뭉개버릴 의도는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얼마나 나약하면 그렇게 되는지, 혹은 범인들에게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야말로 지옥인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 가치관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해보지 않은 자산은 이해 당사자들과 선망하는 자들에게 비극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산에 대해 이해 당사자이지만 스스로 성취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장벽은 마치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주기도 하고요. 함부로 훼손해도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무너졌을 때는 혼자서 복구할 줄을 모릅니다. 쌓아 올린 적이 없으니까요. 이 장벽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며 제대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기뻐할 줄 모르고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무형의 자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불멸이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구를 그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빼앗을 궁리를 하던가 가질 수 없다면 깎아내릴 생각을 하죠. 물론 소수는 자극을 받아서 더욱 발전하기도 하듯 각자 기질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기뻐할 줄 모르고 발전 없이 늘 시기 질투만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났던가, 지나치게 풍요로운 환경에 놓여 있어도 자신을 비관하면서 혹은 모든 것을 욕구하는 대로 해소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 1억을 달성했다는 이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더욱 많은 성취감으로 인생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 삶에 만족합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성공한 탓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서 제 인생 한켠에 열등감이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빚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능력밖에 일까지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업적을 쫓아도 자손에게는 오히려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돈만 내세우고 물려줄 것이 그것뿐일 때 더욱더 주의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보다 귀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내면을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서 주어진 행운과 입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제 존재를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1억 가지고 별 생각 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흑수저 출신에게는 정말 큰 돈이기도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큰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억, 5억, 10억, 그리고 100억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